지상권, 그러니까 용익물권입니다.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이다. 그럼 지상권이 첫째 뜻이 뭐냐? 의가 나오겠죠? 뜻. 그러면 지상권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토지갑입니다. 토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토지를 을이 갑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사용 수익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 어떤 목적이 있냐면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은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건물, 공작물, 수목이 없다 손치더라도 지상권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할 때 을이 병한테 돈은 지료를 지급하느냐? 근거 조문은 없어요. 지료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약정을 했다. 그러면 유상으로 하죠. 유상으로 약정했다면 요거를 등기해 놔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상권은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부분지상권 이외에는. 근데 이게 나대지다. 이게 나대지다. 그럴 때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은행이 저당권 설정하면서 반드시 은행에서는 지상권 설정을 요구합니다. 이 지상권은 이거는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래요. 담보지상권. 이 담보지상권은 저당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 설정하는데, 이 담보지상권의 경우에는 만약에 1억을 갚았다. 그러면 저당권 소멸하죠. 그러면 지상권도 소멸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기출 한번 나왔죠. 그래서 담보지상권은 은행이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할 때 지상권 같이 요구하는데, 저당권의 1억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소멸하면, 변제 소멸하면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겁니다. 이게 담보지상권이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특수지상권에서 구분지상권도 가끔 쓰입니다. 근데 이때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맨날 기출 지문 하나로 뜨죠. 그래서 의입니다. 의. 기출 나왔던 게 건물, 공작물, 수목, 목적 있고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담보지상권,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 안 된다. 건물, 공작물, 수목이 멸실됐다. 없다 하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지상권이 어떻게 성립을 하느냐. 그러면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86조에 따라서 설정 계약하고 등기까지 해야 되겠죠.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요게 법정지상권하고 이 법정지상권은 법에서 인정한 지상권이니까 사실은 305조 법정지상권, 366조 법정지상권, 가담법 10조, 임목법 6조 이런 법에 의해서 저당권이 성립하는 지상권이고, 그 다음에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법정지상권이 있다. 근데 작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신의칙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 법정지상권은 첫째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그러다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가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305조 법정지상권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어,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건물, 갑 동일 소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토지가 팔려버립니다. 토지가 팔려버리니까 그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건물 소유자는 갑이요, 토지 소유자는 부영이죠. 이때 이 설정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없이도 땅 이용권을 취득하는데,
이게 305조 저당권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는 요 법정지상권을 누가 취득하느냐?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 갑이 취득한다. 요게 기출이죠. 전세권자가 취득한다면 아닙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366조 법정지상권도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토지 건물 갑이 있을 때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죠. 근데 야가 경매가 들어가. 이 경매는 임의경매입니다. 판결문이 필요 없어요.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조심할 게 강제경매다. 강제경매. 판결문 받아서 경매에 들어갈 때는 관법으로 갑니다. 근데 임의경매에 들어갔다. 그러면 병이 경락받았다. 그러면 철거해. 그럼 못해라고. 자,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땅 이용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게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판례가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독 저당 사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 이렇게. 그런데 토지 건물에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어. 토지에만 단독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다가 건물이 헐립니다. 건물이 헐리고 신축합니다. 이렇게 건물이. 그럼 이게 구건물이 목조 건물이다. 신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이다. 라고 했을 때 목조 건물을 헐고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했을 때 나중에 토지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경락받은 사람이 야 콘크리트 건물 철거해 라고 했을 때 철거 못해 라고 법정지상권 주장하느냐. 구건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하니까 구건물 기준. 이 나중에 이 존속기간 나올 건데 존속기간은 이 목조 건물은 15년이고 콘크리트는 30년이거든요. 그러면 15년을 중심으로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그래서 토지에 단독저당 설정하고 건물이 헐리고 신건물이 신축했을 때는 구건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을 성립한다. 예. 그 다음에 공동저당 사건입니다. 공동저당 사건은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그리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했어. 근데 건물이 헐리고 신축합니다. 이렇게. 그러자 요 사람이 토지가 경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락받은 사람이 철거해. 그러니까 철거 못해. 요거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이란 말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가 낙찰전 건물 매매 사건이라고 있어요. 매매 사건. 낙찰전 건물 매매 사건은 이것도 다 기출입니다. 갑이란 기출 판례들이에요. 갑이가 있고 토지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토지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토지에 저당기 설정됐어요. 저당권 설정됐어. 그런데 이게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건물이 병한테 매매로 팔립니다. 매매로 팔린다. 그럴 때 매매로 팔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취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첫째가 처분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두 번째가 처분 당시에 동일 소유입니다. 동일 소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요. 철거 특약이 없을 때 그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이 등기 없이 건물 소유자가 땅 이용권을 취득하는데 이거를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처분 매매 기타 원인으로 처분돼야 돼요. 그러면 처분 당시 병한테 처분 당시 동일 소유, 처분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토지는 갑, 건물은 병 거니까 이 사람은 관법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에?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된 거 취득하는데 이미 토지에 저당권이 1순위고 관법은 2순위겠죠. 에? 2순위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자, 최선순위 저당권이니까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그럼 이게 소멸하니까 관법도 소멸하는 거야. 경매 들어가는 순간 소멸해버립니다. 그리고 경락받겠죠. 그러면 병한테 철거해. 그럼 철거 못해 라고 법정이상권 주장하느냐. 자, 보세요. 이거는 자, 366조 법정이상권 요거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 설정 당시 동일 소유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였다가 건물은 병거로 넘어갔고 토지는 정으로 넘어갔죠. 그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병은 이 땅에 대해서 법정이상권 366조 법정이상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낙찰 전 건물 매매 사건에서는 토지 건물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이 팔렸을 때는 관습법상 법정 취득했다가 경매가 들어가는 순간 관법은 소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헐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모두 사건은 요것과 연결이 됩니다. 요것과 연결되는데 만약에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갑이 신축했어요. 그럼 신축했으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갑 겁니다. 원시 취득하니까.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갑 거야. 근데 토지 건물을 같이 팔았어요. 이게 지금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미등기 건물 토지와 함께 같이 모두 팔았어요. 그럴 때 을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에 관해서는 등기를 했어요. 근데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어. 사서. 왜냐하면 보존 등기해서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어. 그러면 설정 당시에 토지는 을 거지만 건물은 여전히 갑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가니까 경락받은 병이 을한테 사실은 이 을이 소유자잖아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철거하라. 소유자가 아니고 점유자입니다. 법률상 소유자는 갑이고 철거하라. 그러니까 철거 못해라고 주장하려고 봤더니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가 아니죠. 동일 소유가 아니니까 법정이상권 주장 못하니까 철거 당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큰일 났죠. 그러면 관법을 생각해 보니까 자, 보라. 가보고 동일 소유인데 그 토지만 넘어온 꼴이죠. 그러니까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인정하고 그거를 이전 등기 봐주면 나는 철거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판례가 모두 넘겼다. 같이 넘겼을 때 이 건물 판 사람이 법정이상권 취득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갑에게도 법정이상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철거당하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과 함께라고 나왔다. 그러면 갑에게는 관법 성립하지 않고 을에게도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철거당해야 됩니다. 아셨죠? 요 네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시험 문제 맨날 나오니까.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입니다. 처분 당시 이 처분은 요놈은 이렇게 매매 기타 원인으로 넘어가야 돼요. 매매 기타 원인으로. 그럼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매매 기타 원인에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다.
정의를 한다. 공유물을 분할한다. 분할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다 됩니다. 기타 원인에. 아까 강제 경매가 들어갔다. 기타 원인에 다 포함되죠. 이렇게. 근데 기타 원인에 포함되지 않는 게 기출 나오는 게 이게 환환구지동 이렇게 함가라 그랬습니다. 환환구지동. 그래서 토지 건물 동일 소유였다가 환지 처분으로 소유자가 달라진다. 관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놨어요.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놨을 때 환매권이 행사돼서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 있고 을이라는 사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구분했어요. 근데 공유 지분 등기했어.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죠. 상호면시학입니다. 근데 요게 내 땅, 네 땅 이렇게 나눴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 땅에 건물을 지어서 지분 정리했을 때 을한테 네 땅 사용하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을 때 구분 소유자가 자기 토지가 아닌 부분에 건물 지어서 토지가 정리됐을 때는 법정지상권 주장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 자기 지분만 매매했다. 이거는 비매매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을이 있고 이게 땅이 2분의 1 공유지분입니다. 공유지분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지었어. 건물 지었고 갑이 이렇게 했어. 근데 나중에 그 지분만 매매했어. 지분만 매매했을 때 갑이 이 땅을 사용하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관법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물 지었어. 그러면 갑, 을, 병 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게 3분의 1, 3분의 1이다. 토지가 있다. 그럴 때 요 을의 동의를 얻었다. 가반이 넘었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갑 거죠. 그때 나중에 공무이 분할되더라도 이 땅은 관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환지처분, 그 다음에 환매특약 등기, 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지분권만 매매했다.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물 지었을 때는 매매기타 원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관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 처분은 자, 토지 건물 중 2개 중 1개만 처분돼야 돼요. 2개 중 1개만 처분되니까 둘 다 처분되는 경우는 안 된다 그랬죠. 2개 중 1개만 처분돼야 되지 2개 다 함께 처분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모두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처분 당시 그리고 여기서 철거 특약이 있어야 된다. 과연 철거 특약이 있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다 강행 규정입니다. 법정지상권들은 다 강행 규정인데 요 예를 들어 366가지인데 요거는 별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데 가담법 10조, 임목법 6조도 참조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토지 건물이 있을 때 여기에 돈 구워주고 가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가등기 당시에 동일 소유, 가등기 당시 건물이 존재했다가 청산 절차를 거쳐서 본등기했다. 그럴 때는 이때는 당연히 땅 이용권이 있죠. 그 다음에 임목법 6조는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에 임목이 있어. 보존 등기한 임목이 있어. 갑 거야. 근데 임목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보존 등기하면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죠. 그런데 건물이 경매에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가서 경락받았다. 야 뽑아가라. 못 뽑아간다. 라고 법정지상권 주장하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저런 것들은 강행 규정인데 철거 특약이 있다면 이거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건 의무 규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정지상권 요 경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을 때
여기에 을한테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는데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는데 이거를 철거 특약을 한다. 그러면 관법은 성립하지 않는데 만약에 을과 갑 사이에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거로 본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물권을 취득하는데 관법을 포기한 거로 본다. 그 다음에 이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을한테 증여합니다. 증여하면서 내가 이 토지를 증여한다고 봅시다. 토지를 증여합니다.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토지를 을한테 증여를 합니다. 토지만 증여한다. 그럼 토지만 증여한다면 원칙적으로 관법을 취득하는데 이 사람이 야 건물은 내가 철거하고 나중에 건물을 신축하겠다라고 약정했어. 네한테 토지는 공짜로 주는데 건물은 오래됐으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증여받은 사람이 철거해. 그러면 이게 철거 특약으로 보느냐. 철거하되 신축한다 그랬죠. 철거한다고 신축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철거 특약이 아니니까 이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한다는 얘기죠. 판례 2개. 그리고 마지막 판례가 여기에 신의측 사건이 있어요. 신의측 사건인데 이건 작년 기출 나왔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사실 지상권에서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한테 매매로 팔았어. 매매로 팔면 을은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도 땅 이용권이 있죠. 땅 이용권이. 근데 자, 을이 팔았어요. 건물만 매매를 했어요. 건물만 평한테 팔았는데 건물은 등기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건물은 등기해줬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안 해줬어요. 원래 이 사람은 등기 없이 관법을 취득하죠. 근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처분하려면 등기까지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철거하라라고 소송이 들어오죠. 근데 이 결론은 뭐냐면 을과 병 사이에 건물을 매매 계약하는 합의 속에는 건물도 등기해주고 이 법정지상권도 등기해서 이전해준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 합의에 의해서 만약에 을이 관습법상 법정에 등기해서 이전 등기해주지 않으면 이 병이 그 을을 대위해서 이 관법을 설정 등기할 수 있고 이전 등기해갈 권리자다. 그런데 네가 관법을 등기해줄 의무자가 철거 청구 소송하는 것은 인간 도리가 아니다.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래서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관법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갑이 을한 병한테 그러면 내 땅 공짜로 사용하니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내놔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청구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점유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출 판례가 그러면 만약에 관법을 취득했어요. 을이 관법 취득했어요. 근데 이 나중에 토지가 팔렸어. A한테. 그러면 A한테도 을은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매매가 아니고 경매로 병이 취득했어. 경매로 취득한다면 187조한 물권 변동이죠. 그러면 요 병은 등기 없이도 건물 취득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기출이죠. 따라서 경매로 취득했다면
건물도 등기 없이 취득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자, 너무 이론만 하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효력, 그 다음에 소멸 이런 것들은 간단하니까 자 문제를 또 봅시다. 문제 보면서 1번 봅시다. 6회 1번 보면 지상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자유롭게 물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상권의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해서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 이게 구분 지상권입니다. 설정할 수 있죠? 맞습니다. 4번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이다.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이다. 이게 288조 조문입니다.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의 통지하면 즉시가 틀렸어요.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합니다. 즉시를 상당 기간이 경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288조라는 조문에 있는 규정이야. 그래서 자 즉시 때문에 틀렸습니다.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4번이 답이죠. 지상권 소멸 시 저당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격을 제공하고 공작물 매수 청구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하죠. 2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된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하면 틀립니다. 소멸하지 않죠. 1번이 답이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입니다. 그러면 토지 양수한 사람이 지상권자는 등기가 되어 있죠. 그 등기되어 있는 지상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환매 특약 나왔어. 환환구지동.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 소유자가 지상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환매로 돌아갈 땅인데 거기다가 건물 지었어요. 그리고 환매권이 영사되면 관법은 성립할 여지가 없죠. 아까 환환구지동, 그리고 환매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을한테 팔고 갑이 미리 살 거를 환매를 해놔. 5년 후에 환매 특약 등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럼 5년 뒤에는 을이 팔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약정을 했고 갑이 등기까지 해놨는데 등기부에 이렇게 2번에서 원래 소유자가 갑인데 3번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을한테. 근데 3-1 환매 특약 등기를 갑이 해놨어요. 이렇게 부기 등기로. 근데 여기다가 건물 떡 지었어. 건물 지었어. 그럼 을이란 사람은 토지가 갑한테 넘어갈 걸 미리 알고 있었죠. 부기 등기까지 해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갑이 5년 뒤에서 자 을한테 환매권에 팔아라. 그러니까 네 땅 좀 이용하자.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철거해야 된다는 거죠. 환구지동. 환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결정한 치료 지급을 2년 이상 연체했습니다. 소멸 청구할 수 있고 맞습니다. 5번입니다. 담보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 즉 나대지의 담보 하락을 맞추기 위해서 저당권자며 지상권, 이 지상권이 담보지상권이요. 담보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되면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랬죠. 이거 담보지상권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을은 갑의 X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을이 지상권자죠. 갑이 설정자고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러면 을은 지상권자는 갑의 의사에 반해 제3의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네?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다. X토지를 양수한 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존속 중에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잖아요. 지상권자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맞죠. 2번이 답이고요. 을이 약정한 지료를 2년 6개월, 1년 6개월이 아니고 2년이어야 됩니다. 2년을 연체했을 때 소멸 청구하죠. 2년으로 바꿔야 되고요.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83조.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갑은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최단기로 보잖아요. 30년, 15년, 5년. 최단기로 보니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봅시다. 지상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지료 지급은 성립 요소가 아니죠? 맞습니다. 지상권에 의해서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권한에 의해서 부합시켰죠? 권한자 소유입니다. 부합되지 않죠? 258조에. 지상권자란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있습니다. 3번이 틀렸죠. 구분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는 수목 소유가 안 되죠? 건물, 공작물입니다. 5번 아까 담보지상권이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의 지상권 설정해 줬다. 피담보책을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용익물권, 용익물권의 특성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5번이죠. 자, 지상권과 지역권은 사용 목적과 제한이 없지만 이게 틀렸어요. 저당권은 있다. 아까 지상권은 목적이 제한이 있어요. 건물,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목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해서 목적 제한이 없어요. 목적 제한이 없어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게 틀렸죠? 지역권은 목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용익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지역권은 용익권자가 지역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지상권, 전세권은 각각 최장기간,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그러면 지상권은 최장기 10년이죠. 최단기는 건물만 1년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최장기 10년, 건물 1년, 최장기, 단기 중에 규정이 있어요. 근데 지상권은 최단기가 30년, 15년, 5년인데 최장기 규정은 없어요. 영구 무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다. 그게 틀렸죠? 지상권은 최장기 규정이 없습니다. 지상권이라 전세권 설정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 맞죠? 이건 간접 점유, 근거 점유 154조입니다. 지상권은 지로증감 청구가 인정되지만 전세권도 증감 청구권 인정되죠? 인정됩니다. 틀렸죠? 6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히 약정한으로 허용되죠? 맞습니다. 상당 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지할 수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0년입니다. 맞죠? 종류를 정하지 않는 수목은 언제나 30년이죠? 수목은 언제나 30년이고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지상권 양도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82조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282조는 지상권 양도 임대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상권자는 양도 임대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지상권자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 특수지상권 분묘기지권은 자, 이건 뭐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는데 봅시다. 현재 시신이 안장돼 있지 아니한 장례 묘소로서 유형상 분묘 형태만 갖추었다. 시신이 없으면 분묘기지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죠?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분묘 설치 목적, 분묘 수호, 제사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의 공지도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세, 약정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 분묘, 수호, 봉사를 계속하며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기지권은 존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에 관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4번 관습상으로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라고 이해되고 있는데 이 권리를 분묘터가 되는 터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터주의의 공제에도 미치므로 지역적 범위 내라면 사후에 사망한 배우자 합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해 놓고 그 인정된다고 나중에 또 합장은 안 됩니다. 틀렸죠? 분묘기지권은 봉본 등 외부 봉보, 분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등기할 필요 없죠. 봉본이 돼 있으니까. 평장됐거나 암장됐다면 봉본이 없잖아요. 봉본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 줄, 자, 등기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평장, 함장은 인정이 안 되죠. 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철거 등의 약정이 없이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었습니다.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줬죠. 틀린 걸 고르시오. 신의칙 사건이죠. 자, 이거 갑이란 사람은 자 건물을 매매하는 순간 관법을 취득합니다. 근데 을이 건물을 매매해 줬죠. 매매해 줬어. 이럴 때는 자 그때 1번 을은 관법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맞죠?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거 맞습니다.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갑은 정에게 관법을 주장할 수 없다. 있죠? 이게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더라 등기 없이도 관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답이 3번입니다. 갑은 병에 대한 건물 철거 인도는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죠. 5번 만약 병이 경매 동그라미죠. 아까 경매로 매매로 취득한 게 아니고 경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180절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 없이 건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관법을 취득하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틀린 걸 고르시오.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물권이니까 등기해야 돼요. 맞습니다.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등기해야 지상권을 취득한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등기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까 요거 이 등기 없이도 토지 취득한 사람한테도 지상권 가능합니다. 틀렸죠? 등기가 해야 그게 틀렸어요. 등기 없이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을 표현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요. 지류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가 협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의 청구에서 법원이 정하죠. 동일한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요. 관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0번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거 다 고르시오. 저당권 설정 후, 즉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적됐다. 그러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에?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설정 후 들어왔죠? 에? 그럼 무조건 성립하지 않죠? 후 들어왔잖아. 그러면 볼 필요 없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니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한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됐죠. 아까 이거죠. 낙찰 전 건물 매매 사건. 토지 건물이 저당권 설정했죠. 근데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건물이 매매됐다면 관법은 취득하죠. 네? 관법은 취득하는데 경매가 들어가면 관법은 소멸하고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그랬죠. 어떻든 이거는 관법이 인정됩니다. 건물이 제3자에게 이전 양도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체크.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토지의 소유자에 의해서 증축 중이었고 규모, 종류가 유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물이 건축이 진전됐다면 건물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토지가 매각된다면 법정지상권 인정합니다. 체크. 동일한 소유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 그럼 볼 필요 없어요. 공동저당 그러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죠. 11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관법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여기에서 미등기든 무허가든 상관없어요. 틀렸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맞죠?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합니다. 시효취득하면 20년간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겠죠. 틀렸죠? 토지 공유자 1인이 지분 후 과반수동, 과반수동, 환환구지동 있죠? 과반수동, 환환구지동 안 됩니다. 과반수 동의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안 되죠.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관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반수 동의. 미등기 건물 대지와 함께란 말이 나왔죠. 무슨 사건이죠? 미등기 건물 대지와 함께라고 나왔다. 그럼 모두 사건 무조건 안 됩니다. 에?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법이나 이거는 나오면 그냥 그 단어를 다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미등기 건물 함께 그러면 다 읽을 필요 안 돼. 그죠? 공동저당 안 돼. 에? 공동저당 안 돼. 미등기 건물 대지와 함께 안 돼. 이해가죠? 이거 안 되죠?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성립한다 하면 틀립니다. 12번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과반수 동의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죠? 성립한다. 그럼 틀립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동일 소유가 아니죠? 틀렸죠. 그래서 관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함께란 말이 들어갔죠? 그럼 볼 필요 없죠. 맨 마지막 줄 관법은 성립하지 않죠. 4번도 미등기 대지와 함께란 말이 들어갔죠? 둘 중 하나가 넘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 관법은 주장할 수 없죠. 맞죠? 이렇게 푸는 거야. 사법고시도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핵심 단어 딱이고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 공동저당 안 돼. 그죠? 뭐뭐 함께 안 돼. 이렇게 다 읽어버리면 바보입니다. 에? 이렇게 풀어야 돼.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이 양수이라 하더라도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 될 수가 있죠. 13번입니다. 법정지상권 틀린 걸 고르시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에 속하고 있다가 그중 하나가 처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 관법은 성립하는데 당사자가 철거한다는 특이하기 없어야 되죠? 맞습니다. 동일 소유 토지와 그 공동저당이라고 말했죠. 공동저당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맨 마지막 쪽으로 갑니다. 관법은 자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동저당 나왔다고 무조건 안 합니다. 틀렸죠? 어느 건물을 위해 관법이 성립한 경우일지라도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으면 지상권과 똑같습니다. 소멸청구원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 위에서도 관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했어. 건물을 타인에게 신탁했다면 토지는 값 거고 건물은 을 거죠. 그건 동일 소유가 아니죠. 네? 동일 소유가 아니니까 맨 마지막 쪽으로 관법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푸는 거야. 14번 하나 하고 쉽시다. 자, 법정지상권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366조 법정지상권 모두 사회적 효용을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란 점에서 포기할 수 없다. 아까 요거는 포기할 수 없죠. 요건 강행 규정이니까. 예? 근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자, 매매기타 원인할 때 철거 포기할 수 있죠? 철거 특약할 수 있죠? 틀렸어요. 미등기 대지와 함께란 말이 나오면 볼 필요 없어. 맨 마지막 줄 법정지상권 관법인은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합의했어. 그럼 뭐야? 아까 구건물 자 증여를 하고 철거하고 신축한다. 이거는 철거 특약이 아니라 그랬죠. 철거 특약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관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4번 건물 없는 토지 그럼 볼 필요 없죠. 예? 건물 없는 토지 그러면 관법 법정지상권 맨 마지막 줄 인용되지 않습니다. 관법자 5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이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는 대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건물의 양수인은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자신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단지 소유자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에 대한 건물 양도인의 권리를 대유할 수 있을 뿐이다. 신의측 사건이죠. 요거 건물은 넘겼는데 토지는 법정지상권 등기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법정지상권 없으니까 대유에서 등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